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병욱 박사의 주린이를 위한 경제기사 읽기 오늘 3월 31일 방송입니다. 우리가 이제 29일부터 윈도우 드레싱이 시작됐다 이렇게 말씀드렸었는데 오늘로써 제 윈도우 드레싱은 완전히 완성이 됐습니다. 오늘도 외국인이 한 5천억 샀는데 종가 무렵에만 한 2천억 정도 순매수가 팍 들어왔어요. 자, 결국은 외국인 주도의 윈도우 드레싱이었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뭐 다른 이유도 있을 수가 있겠지만 사실 지금 상황에서 별로 설명될 수 있는 부분들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게 분기 말에 나타나는 그런 현상이다라고 이제 보고 있고, 그것이 진짜 윈도우 드레싱인지 아닌지는 4월 첫 거래일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또 올라가면 그럼 뭐 따라가면 되는 거죠. 지금 기술적으로 결코 겁낼 필요는 없다라고 이제 이틀 전부터 말씀을 드렸고, 아무튼 오늘은 그거 말고는 설명이 안 되는 그런 상황으로 보시면 되겠고, 시세를 좀 보도록 하죠. 23포인트 올랐습니다. 0.97% 올랐고요. 외국인이 5천억, 기관이 2천억 이렇게 샀음에도 불구하고 지수가 올라가는 거는 조금 덜 올랐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생각보다는 코스닥은 2.96포인트 오히려 마이너스가 난 그런 상황이죠. 환율은 2원 90전 올라서 1301원 90전에 마감이 된 그런 모습이고요. 수급을 보면 그렇죠. 외국인이 어제 2천억, 오늘 5천억, 근데 놓고 보면 계속 종가에 산단 말이에요. 종가에 사는 것을 볼 수 있잖아요. 지금 장 마감 단일가 전에는 3,700억 순매수였었는데 단일가 지나고 난 다음에 5,100억이 됐어요. 3,700억에서 5,100억이면은 1,400억 정도 순매수가 들어온 거 아닙니까? 10분 사이에. 굉장히 많이 들어온 거죠. 그리고 이걸 업종별로 좀 나눠놓고 보면 이게 뭐 IT만 산 거잖아요. 삼성전자 하나만 사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운수 장비도 매수가 좀 들어온 그런 모습이고,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 차트는 뭐 완전히 살아났어요. 끝에 부분 보시면은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주봉도 일단은 60주에 딱 머리를 댔고, 월봉도 지금 이제 그 60개월봉을 뚫고 올라오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MACD도 지금 환경이 좋아지고 이렇게 되면 4월달, 5월달 시장까지도 이어지지 않겠는가. 그렇다면은 올 그 시장은 상고하저가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겠네요. 저 상고하저.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보면 일단 뭐 유가증권 시장에서 삼성전자가 1.27% 올라서 이건 다분히 외국인들이 샀다고 봐야 되는 것이죠. DB하이텍이 18% 올라갔고, 포스코홀딩스, 코스모신소재, SKC, 하나시스템, 삼성엔지니어링, 포스코케미칼 그렇고요. 그 다음에 밀리는 것은 한국전력과 SK이노베이션 그렇습니다. 2차전지들은 뭐 조금 수춤해졌네요. 코스닥에서는 네이처셀, 하이드로리튬, 데브시스터즈, 윤성, FNC, 넥슨 게임즈, ST큐브 이런 것들이 있었고, 밀리는 것은 강원에너지, SPG, 셀바스 AI, 나노팀, 인탑스, 탑머티리얼. 뭐 일단은 통신 장비주들 뭐 이런 것들 좀 밀려 내려가는 그런 상황이 되겠네요. 테마주 부분 원자력 설계 시공 뭐가 들어갔네요. 일진파워가 들어가 있군요. 일진파워. 그 밖에 반도체 생산, DB하이텍하고 삼성전자가 올라갔으니까 그렇고, 화력 발전 기자재, 또 태양광, 타이어, 원자력 기자재, 시스템 통합, 이런 종목들이 올라갔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국제유가는 올라갔고, 달러인덱스는 내려왔고, 그 다음에 금값도 일단 고가 놀이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금리는 혼조로 봐야 되겠고요. 그렇죠? 그리고 뭐 경제지표 이제 오늘 말일이잖아요. 말일 오늘 밤에는
PC 가격 지수 이런 거 나오게 되네요. 근원 PC 가격이 4.40, 예상 4.3, 이전치는 4.70이었었는데 애매하게 나왔군요. 자, 어찌됐든 시장은 특별한 이슈가 없는 가운데 수급이 살아있으니까 그것은 제가 볼 때는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뉴스 몇 개 간단히 좀 보도록 하죠. 자, 시황입니다. 코스피 외국인 기관 동반 매수에 2,410선은 안차. 그러니까 수급에 의해서 올라간 것밖에 없는 거예요.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가 이어졌다. 중소형주 대비 상대적으로 부진했던 대형주들이 좀 올라갔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지수를 가지고 방어를 하기 위해서는 대형주를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중국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국내 투자 심리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했다. 이런 얘기가 되겠고, 중국 경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중국 경기 회복이 본궤도에 올랐는데 올해 6% 성장도 가능할 것이다. 그 사이에 워낙 기저가 낮기 때문에 이럴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중국이 지난해 말 제로 코로나를 폐기하자 중국 경제 성장이 본격적인 궤도에 올라가고 있다. 서비스업 PMI 지수가 12년 내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성장세가 가속화되고 있어서 올해 6% 성장도 가능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서비스업 PMI 12년 내 최고 51.9, 이 50이 넘어가면 그러면 이제 확장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50 위에 있느냐 밑에 있느냐가 중요한데, 이건 뭐 저기 이렇게 올라갔고, 제조업 PMI가 서비스업 PMI도 58.2, 뭐 괜찮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중국은 여전히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는 유일한 국가다, 전 세계에서. 그러면서 시티은행이 금융위기에 피난처는 중국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래도 이제 미국이나 이쪽에 저 어딥니까 이 유럽 은행들이, 미국과 유럽의 은행들이 지금 신용 리스크로 전염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 부분이 있는 거고, 그다음에 한국은행에서 보고서가 하나 나왔어요. 미국 금리 영향력 과거 긴축기보다 커졌다. 신흥국 자금 유출되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긴축기를 이제 세 곳으로 나눠놨습니다. 2004년부터 2006년 사이 이때 긴축. 근데 2014년부터 2019년이니까 이때는 이제 테이퍼링 하고 그다음에 쿼티 타이트닝, 저기 뭡니까, 양적 긴축을 할 때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2011년 4, 4분기부터 2022년 3, 4분기까지는 일단 금리를 올리고 그런 저기 일이 있었는데, 실제로 그 신흥국 쪽에 자금 유출되는 것이 이번이 제일 커요. 10억, 100억, 4천억 달러 정도 저기 빠져나갔네요. 그렇죠? 긴축기 초반에도 빠져나가고, 그 다음에 선진국들은 오히려 돈이 들어가고, 이런 일들이 생기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한번 읽어보죠. 미국 연준의 통화긴축이 신흥국 자금 유출에 미치는 영향이 과거 긴축기보다 커졌다는 분석이다. 연준의 긴축 속도가 과거보다 빠르게 진행된 영향이라는 건데, 다만 우리나라는 다른 신흥국과 비교했을 때 연준의 금리뿐만 아니라 미국과의 성장률 격차나 리스크 관련 변수의 영향을 크게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 이 조유정 과장과 유인의 조사역이 작성한 미국 통화정책 긴축이 신흥국 투자자금 유출에 미치는 영향, 이 보고서가 있는데, 그렇게 이제 본다는 거죠. 자, 결국은 이게 아무래도 경기가 불안해지면 안전자산 쪽으로 돈이 움직이게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신흥국 쪽에서는 뭐 돈이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보여지고, 결론적으로 이 보고서는 미국 연준의 통화긴축 속도가 예상보다 빠르거나 장기간 완화 기조가 되었다가 긴축 기조로 전환되는 경우에 투자자금이 순유출되면서 대부분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유의해야 한다. 근데 여기에 이제 우리가 지금 무역 수지도 적자를 보고 있고 여러 가지 좋지 않은 그런 상황들이 좀 이어지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좀 문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시장이 올라가는 게 제가 참 뭐 제가 다 이해하는 건 아니니까 그렇습니다. 돈들이 지금 어떻게 움직이고 있다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반도체. 반도체가 요즘에 말들이 많아요. 하지만 전 개인적으로 AI나 아니면 그렇죠. AI가 결국 이제 이게 그 좀 더 확산되고 발전되면 자율주행까지 가게 되는 거겠죠. AI 수요 증가의 낙관론. 미국 반도체 주가지수 1년 새 최고치를 기록했다. AI 분야 성장에 힘입어서 세계 반도체 산업이 바닥을 찍었다는 낙관론이 커지면서 반도체 업종의 대표적인 주가지수인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거의 1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런 얘기예요. 미국의 인텔과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독일의 인피니온 등 반도체 제조업체들의 낙관적인 전망 발표가 잇따르면서 관련 종목들이 강세를 보였다. 그래요. 이런 걸로 본다면은 제가 볼 때는 괜찮은데 문제는 이제 우리나라가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우리는 사실 중국을 버릴 수 없어요. 어떤 경우에도 지금 중국의 경기가 좋아진다고 하는데 우리도 지금 다 뭐 중국을 때려잡아야 한다는 이따위 소리 하고 있는데 되냐 말이에요. 아무튼 좀 반도체 쪽은 가격이 문제이긴 한데 가격이 일단 뭐 물량은 계속해서 저기 그 공급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이제 3월까지 그 2023년의 1분기가 다 마감이 됐어요. 그럼 이제 다음 그 월요일부터 이제 2분기 시장이 시작되는데 2분기에는 실질적으로 이제 실적이 또 나오게 된단 말이에요. 이제 2023년의 첫 번째 1분기 실적이 나오게 되니까 실적이 어느 쪽으로 움직이는지를 확인을 하고 그쪽에 이제 매수에 들어가는 그런 전략이 필요해 보인다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 뭐 한 주 동안 수고하셨고요. 다음 주 월요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